일상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엘리베이터는 사실 인류의 현대 문명을 만든 주인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엘리베이터는 계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하 깊은 곳에서 높은 꼭대기까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면서 높이에 따른 수직 이동권의 불평등을 해소해 주었죠. 덕분에 인류는 계단으로 직접 걸어 올라가는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아주 높은 초고층 빌딩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좁은 면적의 높은 밀도로 사람이 모여서 일하고 살 수 있게 되면서 지금처럼 초고밀도 메트로폴리탄이 가능하게 해주었죠. 사실상 지금처럼 하늘 높이 뻗어 있는 마천루가 가득한 현대 도시의 모습은 엘리베이터의 등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류는 두바이의 부르즈 할리파는 기요미로 만들 수 있는 훨씬 거대한 엘리베이터를 꿈꾸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늘을 찌를 듯한 고층 빌딩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말 하늘을 찌르고 우주로 나아가는 우주 엘리베이터죠. 정말 이 아이디어가 실현된다면 한 번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기존의 로켓 발사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우주까지 갈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죠. 하지만 과연 이 우주 엘리베이터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설사 새로운 공학 기술을 통해서 실현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애초에 우리 인류가 정말 지향해야 하는 올바른 방향의 미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망상과 미래 사이 그 아슬아슬한 우주 엘리베이터의 텐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로켓의 개념을 처음으로 담았던 로켓 방정식을 만든 주인공 러시아의 과학자 콘스탄틴 치올코프스키. 그는 역사 속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진정한 우주 개발의 아버지, 혁명가로 평가됩니다. 그는 1895년 연료 추진 로켓이 아닌 또 다른 재미있는 우주여행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에서 영감을 얻어서 거대한 첨탑으로 우주까지 올라가는 방식을 떠올렸죠. 인공위성의 공전 주기가 지구의 자전과 일치해서 항상 같은 하늘에 인공위성이 정지한 듯 떠 있을 수 있는 고도 약 35,786km의 지구 정지 궤도까지 첨탑을 올린다면 안정적으로 그 탑을 따라서 우주까지 오르내릴 수 있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이후 이 아이디어는 여러 SF 작가들의 상상력과 엔지니어들의 계산을 통해서 구체화되어 갔죠. 얼핏 생각하면 지구 정지 궤도의 우주층 스테이션만 띄워서 케이블을 지표면까지 내리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기다란 케이블 자체의 질량도 어마어마하죠. 따라서 긴 케이블과 스테이션을 모두 포함한 기다란 우주 엘리베이터 구조물의 전체 질량 중심은 스테이션보다 더 아래로 지표면 쪽으로 치우칩니다. 이러한 질량 중심의 치우침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우주 엘리베이터 구조물 전체가 조금씩 쓰러지면서 끔찍한 사고가 날 수 있죠. 그래서 우주 엘리베이터 구조물 전체 질량 중심을 정확하게 지구 정지 궤도에 놓이게 하기 위해선 지구 정지 궤도 넘어 더 높은 곳까지 추가 질량을 연결해 주어야 합니다. 일종의 균형 잡기용 무게추가 필요한 거죠. 게다가 엘리베이터가 케이블을 따라 움직이는 동안에도 계속 구조물 전체 질량 중심 역시 위치가 바뀝니다. 따라서 우주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지구와 스테이션 사이에 있는 엘리베이터 그리고 스테이션 바깥에 있는 무게추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작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엄청나게 튼튼한 케이블이 필요한데요. 우주 엘리베이터에서는 고도에 따라서 케이블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특히 지구 정지 궤도에 떠있는 스테이션 부근의 케이블에게 가장 강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는데요. 지구 정지 궤도 안쪽에선 지구의 중력에 의해 더 아래로 떨어지려 할 것이고 반대로 더 바깥에선 원심력으로 더 바깥으로 날아가려고 하는 힘을 받게 되죠. 결국 스테이션 부근의 케이블은 위아래 양쪽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것 같은 엄청난 부하를 느끼게 됩니다. 케이블이 얼마나 강한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는지는 어렵지 않게 추정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스트레스 정도는 케이블 재료의 밀도에 크게 비례합니다. 건축물에서 많이 사용하는 강철 케이블의 경우 그 밀도는 대략 7,900kg/세제곱미터인데요. 만약 이를 사용한다면 우주 엘리베이터 스테이션의 케이블이 견뎌야 하는 최대 인장 응력은 무려 380GPa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강철이 버틸 수 있는 최대 인장 스트레스의 240배를 넘는 말도 안 되는 수준이죠. 이 정도면 단번에 케이블이 끊어지면서 우주 엘리베이터가 통째로 지구 위로 추락하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질 겁니다.
우주 엘리베이터에서는 지상에서 우주층 스테이션까지 고도에 따라서 케이블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변하기 때문에 고도에 따라 케이블의 두께를 다르게 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상층 플랫폼의 케이블은 가장 스트레스가 적게 걸리죠. 따라서 아주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우주에 떠 있는 스테이션으로 갈수록 케이블은 점점 두꺼워져야 하죠. 우주 스테이션의 케이블 면적이 지상 플랫폼 케이블 면적에 비해서 얼마나 더 넓어야 끊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지 그 비율은 케이블 소재가 얼마나 튼튼한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지상층과 우주층 케이블의 면적 비율, 이 테이퍼 레이시오를 비교하면 어떤 소재의 케이블이 가장 적합한지를 추정해 볼 수 있죠. 강철로 케이블을 만들 경우 이 테이퍼 레이시오는 5 곱하기 10의 113제곱입니다. 만약 지상층 플랫폼 케이블의 두께를 지름 약 5mm로 만든다면 우주 스테이션에선 케이블의 두께가 1.8 곱하기 10의 54m는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 지름이 약 8.8 곱하기 10의 26m인데요. 즉 강철로 우주 엘리베이터의 케이블을 만들려고 한다면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10의 25승 배는 더 두꺼운 케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주보다 더 큰 케이블이라니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시도겠죠. 따라서 우리에겐 강철보다 훨씬 가벼우면서도 튼튼한 소재가 필요합니다. 듀폰사에서 개발한 케블라 섬유는 어떨까요? 영화 다크나이트에서도 배트맨이 슈트 소재로 선택할 만큼 아주 튼튼한 섬유로 유명한데요. 케블라를 쓸 경우 우주 엘리베이터 케이블의 테이퍼 비율은 약 3 곱하기 10의 8제곱입니다. 이 정도라면 우주층 스테이션의 케이블에선 두께가 대략 80m 정도가 되겠죠.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더 두꺼운 케이블이 필요했던 강철에 비해선 훨씬 현실적이긴 하지만 80m 두께의 케이블도 여전히 만족스럽진 않습니다. 이러한 케이블 문제를 가장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소재로 바로 탄소 나노튜브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탄소 나노튜브는 오직 탄소 원자들이 모여서 육각형 벌집 모양으로 계속 이어진 고분자입니다. 최근의 실험에 따르면 탄소 나노튜브는 최대 130기가파스칼의 인장 강도를 견딜 수 있으면서 강철에 비해 훨씬 작은 1300kg/세제곱미터 정도의 밀도를 갖고 있습니다. 가벼운 동시에 튼튼한 꿈의 소재라 할만하죠. 만약 이 탄소 나노튜브로 우주 엘리베이터 케이블을 만든다면 지상층과 우주층 케이블의 면적 비율, 테이퍼 레이시오는 고작 1.6이면 충분합니다. 우주층 스테이션 케이블의 두께가 6mm여도 충분한 것이죠. 훨씬 현실적인 수준에서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9월 일본은 우주 엘리베이터의 작동이 가능할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주에서 초소형 모형을 갖고 실험을 했는데요. 일본의 스타스미 실험은 10cm 크기의 작은 두 큐브셋 사이에 10m 길이의 테더를 연결해서 6cm 크기의 작은 로봇이 움직이도록 하는 실험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의 건설회사 오바야시 구미는 2050년까지 길이 96,000km의 탄소 나노튜브 케이블을 타고 일본 앞바다의 해상 플랫폼에서 우주까지 이동하는 우주 엘리베이터 건설 계획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엔지니어들은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일본은 인접한 태평양 위에 우주 엘리베이터 지상층 플랫폼을 건설하기 유리하다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우주 엘리베이터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지구에서의 우주 엘리베이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일부 천문학자들은 지구 말고 차라리 중력이 더 약한 달에서 달 기반의 우주 엘리베이터를 건설하자는 제안을 하고 있죠.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약 6분의 1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훨씬 적은 에너지로도 엘리베이터를 올릴 수 있습니다. 또 케이블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도 훨씬 적죠. 그래서 굳이 만들기 까다로운 탄소 나노튜브가 아닌 기존에 이미 많이 쓰이고 있는 케블라 섬유로도 충분히 현실적인 설계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예 지구와 달 사이를 직접 연결하는 더 거대한 스케일의 지구, 달, 우주 엘리베이터를 제안하는 천문학자도 있습니다. 이 아이디어에 따르면 지구와 달 두 천체에 의한 중력이 딱 균형을 이루는 지점 라그랑주 원 포인트에 우주 엘리베이터 중앙 스테이션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 스테이션에서 지구와 달 두 곳을 향해서 양쪽으로 케이블을 연장하죠. 마침 달은 자전주기와 공전주기가 일치하는 동주기 자전을 하고 있어서 항상 지구에서 봤을 때 같은 면만 보여줍니다. 따라서 달에서 지구로 뻗어나가는 우주 엘리베이터 케이블이 꼬이지 않고 계속 지구와 달 사이를 직선으로 연결할 수 있죠. 우주 엘리베이터는 우주로 화물을 올리기 위한 비용을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큰 매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적으로 1kg의 짐을 올리는 데만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하죠. 사람 한 명을 올리기 위해서
평균 15억 원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주 엘리베이터가 실현된다면 이 비용을 최대 100분의 1까지 줄일 수 있죠. 훨씬 저렴하게 우주로 화물을 올리고 우주 궤도에서 공업과 경제 활동이 가능하게 해줄 겁니다. 바로 이러한 매력 때문에 여전히 많은 몽상가들, 엔지니어들이 우주 엘리베이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겠죠.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하는 현실적인 난관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상에서 출발해서 우주 궤도까지 수직으로 올라가는 동안 우주 엘리베이터 케이블은 지구 대기권과 우주 공간이라는 전혀 다른 두 환경에 노출됩니다. 지구 대기권에 있는 케이블은 비바람에 의한 부식과 파손을 버텨야 하죠. 우주 공간에 있는 케이블은 우주 쓰레기 파편과 우주 방사선도 버텨야 합니다. 즉 우주 엘리베이터가 개통된다 하더라도 꾸준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하는 데만 더 막대한 비용이 들 수 있죠. 우주 엘리베이터를 설치할지 말지에 대해선 GTX 까는 것보다 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공학적인 실현 가능성 그리고 경제성을 따져보는 것과 함께 이제 우리는 애초에 우주 엘리베이터가 정말 인류에 가장 적합한 미래가 될 수 있을지 더 근본적인 고민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앞서 짧게 소개한 우주 엘리베이터의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미 19세기 후반 꽤 오래 전부터 몽상가들에 의해 고안된 개념이죠. 그 당시까지만 해도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이동 방식은 엘리베이터가 거의 유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주로 직선으로 올라가기 위한 도구로 엘리베이터를 선택했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굳이 엘리베이터가 아닌 또 다른 더 효율적인 수직 이동 방식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드론이 있죠. 만약 적당한 궤도까지 화물을 올리고자 한다면 이젠 오히려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것보다는 우주까지 뜰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실제로 최근 지구에 비해서 대기권이 거의 희박한 화성에서도 드론을 띄우는데 성공한 사례를 보면 충분히 가능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들은 과거 옛날 사람들이 상상한 비행기, 잠수함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우습죠. 당시 사람들은 거위를 타고 하늘을 날거나 고래의 힘을 빌려서 바닷속을 헤엄치는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자동차보다는 말이나 소가 끌고 다니는 수레, 마차를 보기가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동을 위해서는 힘이 센 동물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동물의 도움도 없이 무거운 쇳덩어리가 혼자서 하늘을 날고 바닷속을 헤엄칠 것이라 이야기했다면 오히려 그때에는 헛소리 취급을 당했겠죠. 하지만 우린 과거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미래를 맞이했습니다. 결국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이 당시 과거 사람들이 상상했던 거위 비행선과 고래 잠수함은 끝까지 동물의 힘을 써야만 이동할 수 있다는 관점에 갇혀있던 애니멀 펑크 스타일의 미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관점에서 어쩌면 우주 엘리베이터도 결국 실현되지 못한 채 인류는 전혀 다른 방식의 미래를 그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먼 미래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가 만들었던 우주 엘리베이터의 설계도와 상상도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수직 이동하면 엘리베이터밖에 몰랐던 20세기, 21세기의 과거 사람들이 상상한 엘리베이터 펑크 스타일의 미래 모습이었다고 말이죠. 여전히 현실주의자들과 몽상가들 사이에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우주 엘리베이터,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의 그 팽팽한 긴장감은 우주 엘리베이터의 케이블에게 가해지는 텐션 못지않게 굉장히 팽팽합니다. 과연 우주 엘리베이터는 한때의 망상으로 남게 될까요? 아니면 실제로 찾아올 우리의 미래, 현실이 될까요? 우주먼지의 현자타임즈, 오늘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주먼지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